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6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특히 그리스 자연철학자들, 그죠? 그 자연철학자들의 사상을 살펴보면서 마지막에는 데모크리토스 사상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해서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리스에서 아르케가 무엇이다, 그걸 이제 그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데모크리토스까지 이렇게 각 철학자,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이 주장하고 설명하는 바를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물론 그 중요 개념 같은 것은 당연히 개념의 뜻이나 이런 것들은 좀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근데 이 외운 것을 암기 과목을 외우듯이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 번 읽어보면은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잖아. 그죠? 그리고 이건 이제 특히 뭐 다른 책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시험을 친다 하더라도 그냥 그 개념의 이름이 뭐냐 해서 예를 들어서 아르케 뭐 이렇게 적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그런 식들이 아니라 그 내용 이해, 그리고 이제 신화 시대에서 말하자면 신화적 사고에서 철학적 사고로 넘어오면서 그 당시 고대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그런 사고 방식을 따라가는 과정, 생각을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 사고 과정을 따라가는 연습,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 과목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책을 계속 접하고, 뭐 꼭 우리 지금 현재 교재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접하고 하다 보면은 저절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갈 겁니다. 또 하나는 생각을 해볼 게, 진짜 특히 철학책 같은 경우에 앞에서부터 이제 읽어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뭐 대부분 어떤 책이든지 간에 앞에서부터 뒤로 이제 차례대로 차근차근 읽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가면서 중간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이해 안 되는 부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있을 때, 무조건 반드시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대신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표시를 해두세요. 뭐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지, 그냥 뭐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도 안 든다면 그냥 물음표 하나만 해놓고, 표시만 해놓고 넘어가세요. 뒤로 넘어가면서 하면은 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이 책 안에도 반복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뒤에 걸 읽다가 앞에 게 그 전에 읽었을 때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이해가 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이해를 하면서 차례대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둡니다. 자, 이제 아르케가 무엇이다라고 주장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데모크리토스 말고 지금 한 사람을 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 이 피타고라스는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아르케가 말하자면은 뭐라고 주장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근데 피타고라스 그러면은 아마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수학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나오잖아요. 그죠? 뭐, 유명한 거 있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직각삼각형인 경우에, 그죠? 밑변이 A고 높이가 B, 빗변이 C일 것 같으면 이게 직각삼각형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말하자면 수학에서 하는 것처럼 수가 만물의 원리다. 그러니까 수를 통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만물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냥 수로 적겠습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1이라고 적잖아요. 1 이제 수라고 적어 놨는 것처럼. 근데 이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8, 네, 손으로 이야기합시다. 손 2개. 이 한 사람이 손은 2개다. 근데 이 손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손가락은 몇 개입니까? 2개니까 손가락 10개. 그러면은 각 손가락에 마디는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마디는 보면은 3개씩 해서 3, 4, 12. 그리고 엄지손가락 하면은 2개. 마디가 2개잖아요. 14개. 양쪽 끝으면은 28개 됩니다. 이런 식들로 쭉 써내려가 보면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굳이 육안으로라는 말도 필요 없죠. 헤아릴 수 없는 세포까지 들어가면 몇 개일까? 못 헤아리면 어떻게 우리는 보통 표현합니까? 무한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수를 통해서 이런 식들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만물을 수를 통해서 다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럼 이걸로서 끝이냐? 사람한테 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죠. 우리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계명대학교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계명대학교 대학교 하나입니다. 그 안에 단과대학 몇 개 학과가 있습니까? 각 단과대학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단과대학 안에 또 여러 학과가 있고 학과 안에 학년이 있고 학년 안에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계명대학교 전체 안에 계명대학교는 1인데 그 전체 안에 몇 명의 학생들이 있느냐? 우리 학교 학생은 한 2만 명 정도 좀 되죠. 그런 식들로 수를 통해서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방금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대학교 하나, 예. 역시 수로 지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1. 같으냐 다르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조해서 우리 과목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서양 철학사 입문입니다. 철학사 전체를 다 훑어야 된다. 물론 훑으려면은 시간적 이제 여유가 더 많아야 되겠죠. 근데 차례대로 이제 훑을 수 있는 데까지 훑으려고 하는데 이 입문에 철학 입문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사고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철학하는 방법,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그걸 지금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고대 자연철학자들부터, 고대 그리스 자연철학자들부터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의 전환을 가져왔느냐 하는 것들을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경우도 결국에는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책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했다 하는 것은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근데 그게 반드시 정답이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A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했는 게 정답이다,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모든 게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식들로 갖고 와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이제 수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 여기에 의문을 얼마든지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 적어놨는 겁니다. 바로 한 사람도 1이라고 적을 수 있고 대학교도 1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크게 보이는 거 이걸 갖고 해보겠습니다. 분필 하나, 그죠? 1 적고 1 적고 분필 하나도 1이라고 한 개니까 1이라고 적을 수 있죠. 내 한 사람.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분필. 이걸 부러뜨렸습니다. 완전 절반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두 동강이 되도록 부러뜨렸습니다. 몇 개입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난 지금 그냥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강의실에서 얼굴 보면서 할 때도 학생들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걸 직접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서 몇 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런 설명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조금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걸 하나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2개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반 개씩 2개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이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나도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부러뜨린 거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는 2분의 1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절반이라고 했을 때는 두 동강, 2개 중에 1개라는, 그럼 이건 수인지 아닌지. 물론 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연수이고 그다음에 수를 나누었는 분할했는 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근데 이것도 이제 1에서 출발해서 자연수 1에서 출발했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을 어떻게 던지는지 하면은, 자, 이걸 만일 2개라고 했다면은,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도 이 한 사람도 1이라고 하는데, 만일 이 분필 부러뜨린 것을 2라고 한다면은, 2개라서 2라고 한다면은, 나를 절반으로 이렇게 머리 끝에서부터 중간으로 해서 절반으로 갈랐다. 좀 끔찍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끔찍한 예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일부러 지금 살아있는 나를 예를 드는 겁니다. 절반 나누면 한 사람입니까? 2사람입니까? 근데 지금까지 내가 강의했는 경험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분필을 이렇게 부러뜨렸을 때는 2개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 대답을 듣고 내가 이어서 이제 그러면 나를 중간으로 이렇게 절반으로 딱 갈라놓았다 하면은 몇 사람이냐 물으면은 2사람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그럼 수를 가지고 우리는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수를 가지고 만물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했는 이걸 사람에게 내가 방금 이야기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적용을 시켰을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 이제 수해서 가장 확실한 학문으로 수학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학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가장 논리적이고 정답이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수학만큼 확실한 학문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 것처럼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과연 수학이 확실한 학문이냐?
수학을 전공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분명히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자, 보세요. 하나씩 생각하기 위해서 수의 출발은 1입니다. 0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연수를 보면 1, 2, 3 쭉 나와서 끝은 없습니다. 끝은 없습니다. 그럼 2는 뭡니까? 여기 수적으로만 보면은 2는 1이 2개입니다. 2는 1이 2개입니다. 3은 1이 3개입니다. 4는 1이 4개. 하나가 또 하나 더해지고 이런 식들로 들어가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내 한 사람과 한 사람을 1이라고 쓴다고 했는데 지금 내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분필 하나를 이야기를 했고 분필을 부러뜨렸고 나를 가운데 잘라보라고 그런 예를 들고 그러면은 몇이냐, 몇 사람이냐, 분필은 몇 개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또 하나 지금 이제 1, 2, 3 이렇게 자연수가 나가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과 분필 하나도 1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선언는 1 더하기 1을 앞에 1은 사람이고 뒤에는 분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내용, 1이라는 수의 형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까지 들여다본다면 1 더하기 1, 한 사람과 분필 하나 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묻습니다. 학생들 대답하기 힘들어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그냥 이제 내 강의를 들으면서는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이런 식들로 내가 하나씩 툭툭 던질 때 일시정지 해놓고 내 그 다음 말 듣지 말고, 그죠? 일시정지 해놓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수학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2는 1 더하기 1, 3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숫자의 덧셈만 생각을 했지 그것의 내용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수를 가지고 만물을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은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용까지도 들여다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1 더하기 1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과, 그죠? 한 사람과 분필 하나를 더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분필 하나에서 분필 하나를 더하면 분필 2개 그러면 쉬운데 한 사람에서 한 사람 더하면 2사람 그러면 쉬운데 사람 한 사람에서 분필 하나 더하면은 똑같은 동어 반복으로 대답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일단은 그러면 한 사람과 분필 하나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여기서 논리적인 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좀 지우고 자 1 더하기 1 했는데 사람이 있고 분필이 있다. 사람, 한 사람과 한 사람. 그러면은 또 분필 하나와 하나. 이걸 더했을 때는 그냥 2사람 그러면 됩니다. 그죠? 분필 더했을 때도 2사람 그러면 됩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도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남자, 여자, 나이가 많고 적고 지금 그런 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논리적인 것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과 한 사람, 사람이라는 공통점만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사람이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은 1 더하기 1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2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만 생각한다면은 이제 이거 굳이 수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라는 공통점. 그리고 여기서는 역시 이 수는 생각하지 말고 이분필 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뭐 이분필 했을 때 분필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근데 나는 지금 이걸 더해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과 분필 하나일 때 이걸 더해보라. 그럼 여기서 그 다음 논리적인 단계로 여러분들이 올라가 보는 겁니다. 뭘? 여기서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사람이라는 공통점만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분필도 굳이 색깔, 흰색 분필, 뭐 빨간색 분필, 색깔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분필이라는 공통점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을 찾아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과 분필을 더했을 때, 한 사람과 분필 하나를 더했을 때 공통점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공통점은 뭐? 그걸 흔히 영어로 쓰면은 보통 이렇게 사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통점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죠. 아래 각각의 개별자에서부터 공통점만 찾아 올라가는 겁니다. 사물이라는 공통점. 그러면 사람 한 사람에다가 분필 하나를 더하면은 이제는 사물이라는 공통점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사물 2개. 이런 식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금 내용적인 것을, 이런 공통적인 내용적인 것을 보지 않고 결국에는 수는 형식일 수밖에 없잖아요. 수라는 형식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도 함께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수를 통해서 만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철학 입문으로서 지금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의문은 사실은 끝도 없습니다. 이 지금 논리적인 작업했는 거 일단 또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연수가 이렇게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냥 분필만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설명을 하게 되니까 여기다가 써볼게요. 분필 하나, 분필 2개, 분필 3개 쭉 하면서 무한대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가, 분필 하나가 지금 여기 있는데 없어졌다. 있는데 없어졌다. 그걸 수로 어떻게 표시합니까? 표현합니까? 표시가 아니고 표현합니까? 수로 어떻게 나타냅니까? 여기 지금 있는 이 분필이 없어졌다. 그건 1이 있다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표시합니다. 2개가 있다가 2개가 없어졌다, 다 없어졌다, 마이너스 2로 표시합니다. 이제 양수, 음수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정수로서. 3개가 있다가 없어졌다, 마이너스 3.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쪽으로도 무한대로 나갑니다. 0은 없습니다. 0은 없습니다. 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죠? 지금 주머니에 여러분들 돈을 넣어갖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갑자기 돈이 없어졌어요. 있던 게 없어졌어. 그거는 한자로 써보면은 유, 그죠? 유입니다. 한자로 써보면. 영어로 쓰면 뭐가 될까요? being.
있는 거, 호주머니에 뭔가가 있다. 유, being입니다. 이게 있던 게 없어지면은 무가 됩니까? 있던 게 없어지면 무가 됩니까?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뭐가 됩니까? being이니까 앞에 not being입니다. 그러면 한자로 쓰면은 무가 아니고 있던 게 없어지 비유가 됩니다. 비유. 제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은 양수와 음수 사이에 제로, 0을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이 0은 뭐라는 말인가? 0은 뭐라는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이 0이 원래, 이게 아니고 무가 되는 겁니다. 이 0은 무입니다. 원래 0이라는 건 없거든요. 애초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거, 그게 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가 뭔지를 몰라요. 애초에 없는 건데. 근데 마치 하나가 있다가 없어지면 0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0이 아닌 거죠. 자기한테서는 0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도 다른 어딘가에,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호주머니에 돈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것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그럼 종이돈 같은 경우에 만일 불타 없어졌다 하더라도 불타면서 그 남는 재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남기는 게 있죠.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0은, 서양에서는 0이라는 개념이 수학이 출발하던 초기부터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수학의 역사에서 보면은 기원후 AD, 기원후 4, 5세기경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원래 우리가 흔히 아라비아 숫자라고,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인도에서 사용하던 이 숫자의 개념이 아라비아로 넘어가서 아라비아를 통해서 서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0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근데 보세요. 1, 2, 3, 4, 5, 6, 7, 8, 9하고 9 다음에 10진법이라는 그 진법을 생각을 해내다 보니까, 그 법칙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1에다가 0을 갖다 붙이는 거죠. 1에다가 0. 이거는 약속인 셈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2에다가 0을 갖다 붙이면서 우리는 20이라고 읽고, 3에다가 0을 갖다 붙이면서 30이라고 읽고. 근데 10단위 그러면서 붙이는 거는 우리는 0을 갖다 붙입니다. 없는 거. 그냥 갖고 와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물론 전문적으로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학자들처럼 그만큼 그런 식들을 지금 우리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나도 그만큼 아는 것도 전혀 없고, 근데 아르케로서 수를 갖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자, 1이라는 그 출발점이 1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필 두 개, 그 분필을 부러뜨리는 거하고 나를 절반 나누는 거하고 이걸 갖고 여러분들한테 또 생각을 해보라고 말을 했고, 그런데 수학에는 모순이 있을까 없을까?
모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가장 논리적인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답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철학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철학하는 방법을 위해서 다시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분필 부러뜨렸을 때, 그죠? 부러뜨렸을 때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왜? 더셈 하면은 1 되니까. 맞죠? 그냥 두동강이라는 두 부분 중에 하나라는 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분필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건, 자,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세 부분 중에 하나, 세 부분 중에 하나, 세 부분 중에 하나. 이거 다 더셈 하면은 1. 맞죠? 그냥 이 계산을 하면 맞습니다. 각 분수의 더셈을 계산하면 맞습니다. 분모가 전부 3이고, 분자는 1이고. 여기서 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걸 그렇다면은 연산을 통해서, 사칙 연산을 통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라. 즉, 나누셈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분의 1을 나누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0.333 끝없이 나가잖아요. 이 3분의 1도 마찬가지로, 그죠? 또 0.333 역시 끝없이 나갑니다. 이 3분의 1도 마찬가지로 0.333 끝없이 나갑니다. 자, 여기서 연산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세요. 요거끼리 더하면은, 이거는 어렵지 않게 더하면은, 그죠? 각각 더하면은 1이 됩니다. 근데 이걸 더해보라요. 이걸 각각 다 더해보세요. 그러면은 1이 되느냐? 1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가장 확실하다고 하는 이걸 수학을 가지고 그냥 사칙 연산해서 더셈하고 나누셈만 갖고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더하면은, 그죠? 0.999 이것도 그냥 무한대만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전문 수학자들처럼 지금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눈에 보이는 요것만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등호를 통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왼쪽에 있는 것을 더하면 1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더하면 1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표현하면은 이건 내가 1이 아니라고 했는데 1인 동시에, 이건 1인 동시에 1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인 동시에 내가 아니다. A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니다. 그게 바로 모순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가지고 분수로만 더하는 게 아니라 연산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피타고라스가 주장했는 것처럼 수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모두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만물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의 이런 법칙, 사칙, 연산부터 시작해서 온갖 수학적 법칙들을 현실에 적용을 시킵니다.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신경을 써가지고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은 그냥 살아가면서 물론 어디 가서 뭐 먹고 식당에 가서 뭐 먹고 계산하고 할 때는 그 서름돈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등등 하죠. 근데 그거 말고 그것도 의식적으로 사칙 연산 수가 무엇이다, 수가 뭐 아르케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점점 지금 현재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시대가 이렇게 최첨단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왔는 이 자연과학의 발전 과정을 거꾸로 역추적해서 어떤 첨단 제품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 그 촬영하고 있는 이런 촬영 기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등등도 있을 거고 좀 덩치가 큰 거는 요즘 승용차들 자율주행 그러면서 AI 집어넣고 중앙통제 컴퓨터가 AI가 들어있는 컴퓨터가 통제하고 첨단 전자제품들 대표적인 것으로 나는 예를 들기를 우주왕복선 같은 거, 인공위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우주왕복선, 인공위성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무기 같은 거 다 포함해서 그죠? 얼마나 꼭 필요한 수학 법칙들이 여기에 사용이 될까? 사용되는데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가 이해하기 힘든, 즉 논리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든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 자, 이것만 있는 거, 내 말 언뜻 이해가 안 된다면은 바로 해볼게요. 원주율, 원의 둘레 혹은 원의 면적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파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거 그냥 수학 시험 시간에는 시험 칠 때는 파이를 안 하고 만일 계산을 하도록 할 때는 그냥 3.13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3.14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3.14, 165 쭉 하면서 이거는 역시 무한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아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 다시 한번 보면은 직각 삼각형인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도 직각 삼각형에 들어가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각 이등변이니까 A 밑변도 A고 높이도 같이 A가 되고 이 빗변은 C. 그럼 이거를 A 대신에 1을 대입하면은 1제곱 더하기 1제곱은 그죠? 2니까 루트 2가 되는 거잖아요. 계산. 여기는 제곱으로 했을 때 그죠? 이 전부 제곱이니까. 그럼 뭡니까? 이게 루트 2, 즉 루트가 붙는 거는 뭡니까? 말하자면은 무리수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적어야 되겠네. 무리수. 무리수 한자로 적으면 뭡니까? 영어로도 알죠, 그죠? 합리적이지 않은 이게 뭡니까? 합리적이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무리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냥 무리수라고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무리수가 지금 우주선 같은 그죠? 우주왕복선이나 인공위성이나 이런 최첨단 제품을 만드는데
무리수를 포함한 수많은 수학의 기호와 공식과 법칙과 이런 것들이 사용됩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사용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우주선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 때 계산을 어느 단위까지 할까요? 소수점 이하 몇 단위까지, 몇 자리까지 할까? 난 그건 모릅니다. 그냥 기호만, 수학 기호만 사용을 해서 하는지 어떤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그것까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무리수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피타고라스에서부터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걸 사용을 해서 하니까, 자, 소수점 이하 만 단위까지 계산을 했다고 합시다. 소수점 이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뻥 터졌어. 지금 우주 왕복선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이랬을 때, 우주 왕복선이 발사된 지,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였나? 내가 지금 언뜻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 당시 왕복선 이름이 챌린저호도 있었고, 콜롬비아호도 있었고, 몇 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상에서 발사된 지 7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서 우주 왕복선에 타고 있던 우주인들이 그때 하여튼 다 죽었습니다. 5명인가 7명인가. 지금 그런 게 기억이 다 이제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 그건 너무 좀 먼데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좀 가깝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동차, 오토매틱 같은 경우에 급발진 사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급발진 사고. 보도에는 급발진 사고라고 나오는데, 회사 측에서, 자동차 회사 측에서, 이거는 자동차의 기계적인 결함이다. 그렇게 발표하는 거 봤습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세계 다른 나라의 경우까지 다 찾아본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말하자면 소비자가 밝혀내야지, 그거 아니면은 자동차 자체의 결함은 없다라고 전부 다 하나같이 자동차 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근데 블랙박스가 안에 촬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 블랙박스로서 녹음이 다 돼 있고 하는데도 자동차 회사 측에서는 기계적인 결함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방금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런 식들을 봤을 때 과연 기계적인 결함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 그거는 100% 기계적인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소수점 이하 만 단위까지 계산을 한다고 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확률은 10,000에서 계산하지 않았는 그 다음 단위에서 사고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왜? 무리수를 사용을 해서 무리수에 해당되는 수학 기호죠, 수학 법칙, 이런 것들이 전부 적용이 되어서 그래도 최첨단 제품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무리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확률적으로 100%일 수 있는 기계는 아무리 최첨단이라 하더라도 기계는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나는 지금 논리적인 설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방금 썼듯이, 그죠? 이치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런 수학의 기호나 수를, 이런 수, 무리수라고 하니까 이런 수를 적용을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현실 속에 적용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걸 대표적으로 급발진 사고, 이걸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그 우주선 폭발하고 이랬을 경우에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 그죠? 거기서 발표하기를 그랬습니다. 그냥 어느 부분의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그러면은 그 어느 부분의 기계에 적용된
이런 무리수, 대표적으로 무리수에 해당되는 기호나 수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진짜 생각하지 못하는이죠. 상상하는 그 이상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사용이 되어서 우주, 왕복선, 인공위성, 혹은 자동차 등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 100%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걸 통해서 이런 연산을 통해서 그냥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이 이것만 갖고 딱 설명을 했잖아요. 이걸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무리수, 소수, 그죠? 소수, 파이, 루트, 이거 전부 무리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하고 했듯이 이미 진리라고 사람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것도 한번 의심해 볼 줄 알아야 된다. 현실 속에서는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속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의심해 보는 왜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봄으로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바라봤던 세상하고는 다른 세상이 다른 세상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바깥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꾸었을 때 그 시선을 안으로 거두어들여서 여러분 자신을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던 그 시선을 이제 다르게 방향을 살짝 틀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신도 다르게 보이게 될 것 아닙니까? 철학 입문을 통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와 같이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우선 그 6주차 첫째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잠시 쉬다가 둘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